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식, 언젠가 고수처럼 요리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근사한 레시피 추가해 드립니다. 훈남 약사 정재현 푸드라이터,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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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윤숙님께서요. 네. 비지 요리법이 궁금하다 하고 사연을 주셔서 오늘의 요리 재료는 저희가 비지로 정해봤습니다. 네. 비지, 처음에 이거 어떻게 먹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집에서 당연히 만들죠. 우리나라가 콩을 이제 일구고 나서 네. 콩을 수확하고 나서 그 콩을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물 중에서 그때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두부예요. 두부죠, 두부. 네. 근데 이 두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꼭 비지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콩을 삶잖아요. 네. 콩을 삶고 나서 그 삶은 걸 가지고 갈아요. 갈죠. 벽돌에. 그러나서 면보에 담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콩물은 콩물. 나중에 간수 넣어서 두부를 만들고 네. 거기 남아 있던 그 찌꺼기. 이거. 우리가 찌꺼기라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데 찌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두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찌꺼기인 거죠. 그렇죠. 비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주재료죠. 그 주재료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게 이제 비지인데 예전에는 요 비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먹지 않았어요. 비지장이라 그래갖고 청국장처럼 발효를 시켜서 먹었거든요. 네. 비지를 이제 45도로 이렇게 덮어놓고 난 다음에 한 47일을 이제 일궈 놓으면 비지가 약간 47일. 네, 47일을. 그러면 약간 노릇노릇하게 위에가 좀 이렇게 뜨게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비지장이에요. 비지장. 그러면 그거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발효가 거죠. 됐으니까. 띄어놨으니까. 근데 우리가 청국장처럼 이렇게 실이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지만 영양분은 청국장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장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안에다 보관을 하셨겠죠. 근데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방부 효과가 있으라고 다진 마늘, 굵은 소금,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서 보관을 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떠서 찌개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뭐 이렇게 해서 잡수신 거죠. 네. 맛있겠다. 예전에 그 등산 한참 다닐 때 보면 등산로 입구에 이제 음식점들 있잖아요. 거기 두부집 있어요. 두부집에 꼭 그 비지가 등산객들한테 가져가시라고. 두부 드시면은 갈 때 이렇게 한 맞아요. 봉지씩 이렇게 한 봉지씩 담아주셨어요. 주죠. 네. 집에 갈 때 혼자만 등산 오셨으니까 집에 가서 네. 아내분들한테 혼나지 마시라고. 제 앞에 그거 한 들고 4개씩 가져가시면 정말 화나죠. 그렇죠. 다 가져가시면. 저는 정말 두부찌개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이 비지, 두부를 만들고 남은 건데 이게 영양분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두부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갔죠. 두부 네. 만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지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 100g 중에 한 3g에서 4g 정도 단백질이 들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지에는 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는 것처럼 얼핏 보면 그런데 그 탄수화물 대부분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네, 식이섬유니까 요새 사실 식이섬유 섭취가 모자라서 힘든 게 이제 현대인인데. 그렇죠. 뭐 네, 고기만 식이섬유. 먹고 이러다 네, 보니까. 많이 들어 있죠. 또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지는 않고 네. 비지에도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비지. 아, 비지 맛있죠. 아주 맛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비지 먹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먹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 하나가 뭐냐면 푸드 업사이클링입니다. 푸드 업사이클링. 네. 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자. 네. 그렇죠. 아, 옛날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두유라든지 두부를 만들고 나가지고 네. 비지는 찌꺼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버렸는데 네. 이제는 그 버리거나 동물한테 사료로 주는 거는 이건 다운 사이클링이고 네. 업사이클링은 더 멋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가지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뭐 쿠키에 활용을 한다든지 뭔가 이거 고단백에다 섬유질 풍부한 식품이니까 식품 원료로 제대로 쓰자. 멋진 걸 만들어 보자.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해외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네. 이제 와서. 근데, 이제 와서. 근데 이거는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다 했는데. 네. 네. 근데 이거는 한 10년 전부터도요. 저한테 두부 회사에서 의뢰가 왔었어요. 비지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뭐가 없겠느냐. 두부회사에서는 그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비지가.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컨설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가루 만들어서 양념으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갖고 정말 맛있는 비지빵 만들었는데 네. 정말 건강식으로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아, 뭐 그렇겠네. 고지혈증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정말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 찾으시기도 단백질도 했습니다. 보충이 되고 그럼요. 그 네. 인위적인 어떤 성분이 그렇죠. 덜하니까 없죠. 또 네. 건강에도 좋고. 대신 이제 글루텐 형성이 조금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뻑뻑하긴 한데 그 나름대로 맛있어서 아주 인기가 많죠. 네. 아니 뭐 바게트 빵도 먹는데 좀 뻑뻑한 게 뭐 뻑뻑해봐야 뭐 얼마나 뻑뻑하다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쫄깃한 거 좋아하시니까 네. 네. 그게 조금 모자르긴 합니다. 야, 근데 한국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서양 사람들 소 이렇게 그 정육할 때도 꼬리 이런 거 안 먹었는데 우리 교포들이 가서 그렇게 다 먹는 걸 보면서 지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푸드 업사이클링 뭐 자기들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단어를 다는데 우리 옛날 다 옛날 먹던 다 거예요. 했던 거지. 다 먹던 거. 예전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비지로 만든 떡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떡이 됩니까? 이 비지는요,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물론 제가 아까 청국장처럼 이렇게 뜨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지는 네.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떡을 만드는데 쌀가루하고 같이 섞어요. 그래서 쌀가루랑 백설기 같이 같은 거 만들면 비지 백설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 만들지 않고 컵에다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종이컵을 이렇게 뜯어가면서 드시면 백설기처럼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지만 사실 비지떡은 되게 맛있는 떡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인터넷에는 네. 뭐 또 비지떡이라는 거를 옛날에는 뭐 비지떡이 또 무슨 뭐 이렇게 뭐 과거 보러 이렇게 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주는 음식이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낭설이고요. 낭설이다. 아예 비지라는 말 자체도 어원을 모릅니다. 아, 역시 이공계이기 때문에 이런 데 예민해요. 이렇게 괜히 떠도는 얘기 이런 거 근거 없다 이런 것도 예민하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쌀가루하고 이 저기 네. 이 비지를 섞으면 예전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쌀가루로 만든 떡에 비하면은 참 이거 품질 낮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하얀 쌀밥이 이제 부의 어떤 상징 같은 거였으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비지 때문에 이게 잘 달라붙질 않고 찰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생긴 속담이고 인터넷에 이제 그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낭설입니다. 낭설이다. 네. 아, 그렇군요. 역시 우리들의 어떤 그 발랄한 상상력과 그 문학적인 요소를 가차없이 없애버리신 우리 이공계 정재훈 푸드라이터였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 사태를 수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씨께서요. 비지스 노래 나올 듯이라고 하셨는데 땡 틀리셨습니다. 또 나일론스의 음악 중에서 이 비지를 찬양하는 오늘 밤엔 비지를 먹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비지 투나잇 듣습니다. 선곡 센스는 알아줘야 됩니다. 자, 6247님께서요. 두부 만들 땐 콩을 삶지 않고 갈아야지 삶아 갈은 콩물은 콩국수지요라고 하시는데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두부를 만들 때 하는 거는 콩을 안 삶고 하고요. 네. 우리가 콩을 삶아서 하는 거는 사실 콩국수를 만들 때 이렇게 하세요. 이분 말씀이 맞기는 해요. 네.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나라에 따라서는 삶아서 두부 만드는 곳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뭐 중국 방식, 일본 방식 각기 다르다며요?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삶아가지고 갈아요. 그게 또 삶지 않고 삶고 이게 또 지역마다 네, 또 다른 맞아요. 방식들이 있다.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재료 비지. 이 비지를 가지고 이제 두 분만의 비지 요리법 알려주시죠. 네, 저는 이 비지 가지고 저는 일단은 그 뜨지 않은 생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생비지. 생비지는 우리가 그 두부를 만들기 전에 나오는 콩 그 찌꺼기를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요새는 이 비지를 그냥 콩을 갈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영양가가 많다고 해서 네. 걸르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저도 걸르지 않고 그냥 콩 삶아서 바로 갈아서 하는데요. 그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비지탕입니다. 비지탕. 저는 비지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은 김치는 씻어야 돼요. 고춧가루 기운이 전혀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깨끗하게 양념을 씻은 다음에 아주 쫑쫑쫑쫑 잘게 채 썰어서 들기름에 볶습니다. 볶는다. 근데 볶을 때 어떤 걸 넣고 보냐면 보리새우를 잘게 아우, 다져서 맛있겠다. 같이 넣고 볶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비지가 아닌 콩을 삶아서 갈아 놓은 거, 비지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가지고 부어서 쌀뜨물과 같이 함께 우르르 끓이는데요. 아주 끓일 때는 너무 오래 끓이면은 약간의 콩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콩 뜬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님들이 매주 냄새 난다고 하니까 한 20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굉장히 맛있는 비지탕이 만들어지거든요. 간은
딱 국간장으로만 맞춥니다. 그래야 국간장으로 굉장히 맞춘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는 쪽파를 송송송 썰어서 아유. 위에다 쫙 뿌려서 그냥 스프처럼 스프처럼. 잡수시면 엄청나게 맛있는 비지탕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냥 우리는 저 약간 걸쭉한 비지를 이렇게 네. 밥에다 비벼 먹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탕을 끓여서 그렇죠. 네. 아, 맛있겠네요. 네. 자, 경기 남부에서는 어떻게 요리합니까? 비지를. 일단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저께 밤에 이 비지 요리 연구하느라고. 네. 그래서 저는 비지 투나이션이고 네. 어젯밤에 비지였습니다. 어젯밤에 굉장히- 어젯밤 어젯밤에 비지. 굉장히 예스터데이 바빴어요. 예스터데이 나잇 비지.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저께 10분이 아니라 1시간이 걸렸어요. 아, 경기 남부에서 1시간이 걸려요? 네, 1시간 걸렸는데 왜냐하면 비지를 가지고 햄버거 패티를 만들었습니다. 아, 비지로 만든 햄버거 패티요? 네, 이게 비지 가지고 또 햄버거 패티 만드는 게 또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거 또 경기 남부가 비건 네. 식품으로 최고의 어떤 요리 방법인데. 근데 최고죠. 제가 소고기 맛 조미료를 좋아해서 그걸 살짝 넣어가지고 이게 비건에서는 좀 제외가 됐는데요. 네. 일단 색깔을 내기 위해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비지가 좀 물기가 많은 비지여가지고 거기다 뭘 섞었냐면 렌틸 콩 마른 거를 오. 비지에 넣고 불렸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렌틸 콩이 비지의 그 수분을 좀 흡수를 한 그 흡수하면서. 상태에서 물 조금 더 넣고 이제 끓였습니다. 끓인다. 걸쭉하게. 네, 걸쭉하게 끓여가지고 그거를 믹서에다 넣고 갈았어요. 어. 그 만든 반죽에다가 부침가루, 부침가루. 네, 살기가 살짝 있어야 넣고, 되니까. 네, 살기 좀 있게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하니까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패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팬에다가 구웠는데 네.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그냥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굳이 햄버거를 만들 필요 없죠. 그냥 먹어도 그냥 그거 맛있겠어요. 자체로 네. 그 동그랑땡처럼 먹을 수도 있고. 네, 거기 돈가스 소스 딱 뿌려가지고 먹으니까 이거는 또 누가 한 분 오셨을 것 이거 같은데. 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세계적으로 출시를 해야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수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약국을 그만두시더니 뭔가 좀 새로운 걸 자꾸 정철은 약사가 뭐 약국이 없다고 약사가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치. 그렇죠? 네. 그 약국을 이제 잠시 쉬겠다라고 하시더니 그새 또 쉬지를 못하고 안 뭔가 되겠어요. 굉장히 우리 마음이 비지해졌어요. 우리 스튜디오로 오세요. 또 야, 이거 알겠습니다. 콩 그러니까 콩이죠 재료가 맞아요. 비지로 다 만든 콩이죠. 네. 동그랑땡 뭐 햄버거 패티 이런 거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네 이게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엄청 좋겠다는 건강식품이죠. 네.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미 반죽처럼 돼 있어서 이제 다른 재료만 넣으면은 이제 전 부침개 이런 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엄청 쉬운데요. 네. 저는 이거 비지를 가지고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이 마침 소환이에요. 소환에 소환. 뭐 먹어야 되냐면 만두 먹어야 되거든요. 아. 두부를 으깨서 넣지 말고 그냥 비지 넣고 만두 재료 그대로 만들어서 만두 속에다가? 네, 만두 속에다가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비지 만두가 되니까 훨씬 더 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절약하고 네. 굉장히 돈독하게 그 만두소가 만들어지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군만두 또는 물만두, 찐만두 해 잡수시면 오늘 소환에 맞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그 딤섬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뭐 네. 새우도 들어가 있고 뭐 네, 맞아요.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만두라고 해서 꼭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재료만 네. 넣어야 된다 이런 거 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죠. 집에서 그 선호하는 어떤 고기를 넣을 수도 그럼요. 있고 뭐 김치만두나 고기만두가 있듯이 저 같은 비지를 넣을 수도 경우에는 있다. 비지에다가 다진 새우 넣고 만들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맛있을 것 비지에 다진 새우를 넣어서 만두 속으로 해서 먹어도 네. 맛있다. 앞서 이제 찌개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찌개 끓일 때 네. 그러면 뭐 비지찌개 끓일 때 다른 걸 좀 첨가해서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도 많이 넣는데요. 돼지고기는 목삼겹으로 준비를 해서 일단은 돼지고기 기름기를 쭉 뺍니다. 그래서 돼지 기름에다가 비지를 넣고 볶아서 국물을 내서 만들어야 비지찌개가 굉장히 달큰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뭐 김치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새 잘 익은 깍두기 좀 다져서 넣으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수육하듯이 기름을 싹 빼가지고 그렇죠. 찌개에다 네. 비지찌개에다 네. 넣어서 넣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정말 있겠다. 맛있죠. 남부에서는 부침개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찌개나 이런 데도 활용합니까? 엄청나게 활용합니다. 지금 이제 그 송윤수님이 약간 신뢰가 안 가는데. 아니요. 약간 뭐가 있어. 네. 그 집에 아마 남은 비지가 있으셔가지고 뭐 냉동실에 있으셔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냉동실에 있는 비지 이거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제보 주신 것 같은데 네. 끝났습니다. 이제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국물 요리에 다 비지를 넣어요. 모든 국물 요리. 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집에 뭐 냉동 육개장,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건조 시래기 뭐 된장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게 끓일 왜 때 즉석 음식으로 있잖아요. 생각보다 다 짜요. 아, 약간 좀 사실. 네. 짭짤하죠. 근데 짠 거에다가 물로 간을 맞추면 또 밍밍해지죠. 밍밍해져요. 네, 그럴 그걸 그냥 때? 비지로 넣습니다. 아, 네. 그거 아이디어네요. 왜냐하면 비지가 조금 이렇게 짭짤한 거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맛이 흡수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그 밀키트에 빠져 있는 영양을 공급을 해주면서 굉장히 맛이 균형이 잘 잡힙니다. 맞아요. 이 밀키트라는 게 그냥 그것만 딱 먹으면 약간 뭔가 미안하죠. 미안하고 네, 그럴 맞아. 때 뭔가 자연 재료를 좀 첨가해 주면 완성품에 어떤 그 느낌이 있느냐. 조금 마음의 미안함을 위로를 경기남부 받죠. 채워드리는 거죠. 경기남부. 역시. 곧 밀키트 사업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밥식 먹을 식재를 쓰는 약학다식. 오늘은 비지 요리법 이보은 요리연구가 그리고 정재원 약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